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EUV 펠리클 기술 확보 총력 TSMC와 맞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펠리클의 존재 유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펠리클을 적용하는 것,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수량이 없어요. EUV 노광 장비가 생각만큼 많은 수량이 없어서 이 펠리클의 적용을 일찍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나와 있는 펠리클을 그러나 90% 이상의 투과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펠리클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 말부터 펠리클이 적용되게 되면 이 수율 문제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펠리클에 없기 때문에 수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더욱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반도체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는 이제 모든 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전자기기부터 무기를 만드는 우주항공 분야까지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한 반도체의 가장 큰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 이 나라가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이기 때문이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이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7나노 이하의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EUV 노광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EUV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펠리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일찌감치 자체 개발을 통해서 EUV 공정에 펠리클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은 채 칩을 생산하고 있죠.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칩의 제조 단가가 오른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EUV 펠리클의 적용의 유무가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 삼성과 TSMC의 수율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2023년 하반기부터 EUV 공정에 펠리클 도입을 목표로 협력사와 함께 EUV용 펠리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껏 펠리클을 도입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펠리클의 투과율이 90%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일반적인 DUV 공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선이 한 번만 투과가 되면 돼요. 펠리클 자체. 그런데 지금 EUV 노광 공정과 같은 경우는 EUV의 특성상 이 전파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전자기기에 너무 흡수가 되죠. 그러면서 거울형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이 거울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들어갈 때 입사가 그리고 나올 때 반사가 이러한 것들 두 가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수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제가 된 것이죠. 또한 EUV 노광 장비의 대수가 TSMC에 비해서 적은 것도 지금껏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적용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통한 3나노 반도체의 양산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펠리클의 적용을 늦출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7나노까지는 펠리클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5나노, 3나노 이렇게 내려가면서 펠리클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 이렇게 되면서 펠리클의 적용이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도입하는 그날 수율 문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TSMC와 맞짱을 뜨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EUV 펠리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삼성입니다. EUV용 펠리클은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는 얇은 필름이라고 알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볼 때 포토마스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EUV용 펠리클의 기본 도면이죠. 현재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비말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EUV용 펠리클은 고가의 소모품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노광 공정인 DUV 공정 그리고 EUV 공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그림은 DUV 공정에 대한 그래서 브라아르곤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이 펠리클이 없을 때 그 포토마스크를 바로 통과해서 화면에
그 회로도를 그리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펠리클이 있는 것. 펠리클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초점 자체가 조금 더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 제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펠리클의 개발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존의 불화르곤, 말하자면 DUV 노광 장비는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회로 패턴을 그렸다면 EUV 장비는 빛이 미러, 거울 형태로 반사가 되어서 웨이퍼에 닿는 구조입니다. EUV 장비에서는 빛이 한번 들어갔다가 거울에 반사된 후 빠져나가기 때문에 광원의 손실이 두 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더 손실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EUV 장비의 특성상 먼지로 인한 마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펠리클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EUV용 포토마스크는 개당 가격이 10억 원으로 굉장히 비싸죠. 자, 지금 보시면 기존 공정과 달리 EUV는 펠리클을 두 번 통과하는 구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DUV 공정, 불화르곤 공정이죠. 불화르곤 공정을 보면 이 포토마스크를 통과해서 펠리클을 통과하는 이러한 단계가 한 번밖에 없어요. 빛이 한 번밖에 펠리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DUV 공정과 같은 경우는 두 번 통과하죠. 이 포토마스크 위에 한 번 그 오염물질이 붙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여기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서 열에도 강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EUV 공정에서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90% 이상의 투과율과 50나노급의 얇은 펠리클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EUV가 펠리클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열에 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열에 대해서 휘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이 제대로 된 회로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회로를 그리는 실리콘 웨이퍼판이 손상이 되게 되는, 완전히 이 회로를 그려내는 반도체가 폐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펠리클이 그냥 단순히 투과율만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구성도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도에 대한 요구성. 예. 그러나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까지 EUV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TSMC마저도 지금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펠리클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면 EUV 펠리클 프레임 컨셉, 그래서 실제 프레임 장착 후의 사진, 이렇게 옆에 그림이 보여드리는데, 필름 해갖고 프레임 있죠. 프레임 위에 이 펠리클 필름이 깔립니다. 이 프레임과 펠리클 필름이 깔리면서 여기에 그 펠리클이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터드라고 나오고 인터페이스 투 레티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이 펠리클을 제일 먼저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TSMC도 따라서 하죠. 지금 ASML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면서 캐나다의 테라디안, 여기서 멤브레인이라고 여기 겉에 제조되는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일본의 미쓰이 화학이 여기 펠리클을 제작을 해서 이 펠리클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ASML은 2016년 처음으로 폴리실리콘 기반의 EUV 펠리클을 개발했으며 당시 투과율은 78%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도 투과율 80% 이상의 펠리클 MK2.0을 공급했고, 2020년도에서는 투과율 83% 수준의 MK3.0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는 신소재 개발을 기반으로 투과율 90%의 펠리클 MK4.0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으며 지금 양산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펠리클 90%와 같은 경우도 간신히 90%를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펠리클은 이렇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이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쌉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SM 얼라이언스의 펠리클 2.0과 같은 경우는 한 장당 18,000달러, 한국 돈으로 2,300만 원에 공급이 되고 있으며, 양산 예정인 펠리클 MK4.0과 같은 경우는 35,000달러, 한국 돈으로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제품의 수명은 1만 시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펠리클을 쓰고 있는 회사는 TSMC와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EUV 펠리클 기술에 앞서 나가는 삼성전자가 아닌 TSMC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EUV 공정으로 칩을 생산하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이죠. TSMC는 일찌감치 펠리클
펠리클을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EUV 공정에 자사의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삼성전자보다 지금 수율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펠리클의 존재 때문입니다. TSMC는 투과율을 85%.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90%를 요구를 했지만 TSMC는 85%의 수율을 가지고,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펠리클을 사용하죠. 여기에 폴리실리콘 기반의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EUV 공정에서 마스크가 먼지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펠리클 없이 반도체를 생산해 오고 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90% 이상의 투과율을 지닌 펠리클이 양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EUV용 펠리클 도입 시점은 2023년. 이 시점이 되면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이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MK4.0과 같은 경우, ASML에서 만드는 MK4.0과 같은 경우는 이 펠리클의 90% 이상으로 도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ASML의 펠리클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ASML의 펠리클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삼성이 자체 개발한 펠리클.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펠리클을 개발합니다.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이후에 ASML을 대체하는 삼성 자체의 펠리클 또는 협력사의 펠리클을 EUV 공정에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펠리클을 만들더라도 100% 삼성전자를 커버할 수 있는 펠리클은 제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한꺼번에 100%를 초과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자사 때문에 자사에서 전부 다 이것을 수용하는 펠리클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기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사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사용하면 불량률은 낮출 수 있지만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TSMC가 투과율이 90% 이상이 아닌데도 펠리클을 사용하는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EUV 장비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 지금 현재 TSMC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EUV 노광 장비를 도입한 상황. 이 도입한 상황에서 더 많은 7나노 제품, 5나노 제품, 지금 4나노, 3나노까지 내려가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제품 생산하는 양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자는 이어서 삼성전자는 TSMC 대비 EUV 장비 수가 적기 때문에 펠리클을 도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함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펠리클에 적용을 할 수 있었어요. 먼저 지금 나와 있던 MK2.0과 같은 경우는 83%가 되기 때문에 그 TSMC가 적용하고 있는 자체 개발한 85%에 거의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수율을 만들 수 있게 지금 적용을 할 수 있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 양사가 보유한 EUV 노광 장비의 수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TSMC와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가 50여 대,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약 20여 대. 그래서 지금 한 2.5배 정도 TSMC가 노광 장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펠리클 사용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더 많은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펠리클 또한 더 많은 수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EUV 노광 장비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와 펠리클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핀백 공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핀백 공정을 사용해서 7나노를 먼저 개발했던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TSMC도 여기 핀백 공정을 사용해서 이제 5나노까지 내려왔죠. 7나노에서 5나노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 포토마스크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one taking, two taking, double test, one take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패턴을 그리냐, 두 번 패턴이, one 패터닝, two 패터닝, 더블 패터닝 이렇게 가는데 패턴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밀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패터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포토마스크의 사용량도 늘고 펠리클의 사용량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갈수록 포토마스크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 펠리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일단 볼 수가 있는데 7나노와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의 개수가 7개, 펠리클은 옵션, 말하자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5나노와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의 개수가 12개에서 14개 정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터닝 자체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2개에서 14개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펠리클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24개에서 28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나노와 같은 경우는 그냥 EUV 노광 장비 그리고 핀백 공정으로 사용했을 때 15개 이상 포토마스크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펠리클의 개수도 30개 이상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AA 공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포토마스크의 개수와 펠리클의 개수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수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인텔도 문제입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의 재진출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칩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포토마스크와 함께 펠리클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인텔 또한 협력사 등과 함께 펠리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TSMC와 공조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D램 공정에 EUV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펠리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이 펠리클이 점차적으로 도래가 되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여기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펠리클의 현황은 어떠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삼성전자 EUV 공정이 도입했기 때문에 펠리클의 소재 및 장비의 기술 개발이 활발해집니다. 국내 EUV 공정 기술과 관련된 업체는 다음과 같은데요. 업체 물명을 보면 SNS텍, 그리고 FST,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가 있는데 먼저 SNS텍과 같은 경우는 펠리클과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만든 업체이고 FST와 같은 경우는 펠리클 자동 마운트 장비 그리고 디바이스 ENG와 같은 경우는 EUV용 세정장치, EUV용 포토마스크 세정장치를 장비를 지금 제작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EUV 장비의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업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펠리클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SNS텍과 같은 경우는 투과율 90% 수준의 펠리클 개발을 지난해 말에 완료했으며 대량 생산을 위해 지난 3월 용인에 200억 원을 투입해서 펠리클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장은 연내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펠리클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펠리클이 양산이 되면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FST 또한 투과율 90%가량의 펠리클을 개발했으며 2023년도 초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EUV용 마스크에 펠리클을 자동 탈부착하는 마운터 장비 EPMD도 개발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 밖에도 참그리핀은 기존 실리콘 소재가 아닌 그래핀 소재의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투과율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핀 펠리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에 더 강해요. 기본적으로 탄소 섬유이기 때문에 열에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참그래핀이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몫이겠죠. 누구를 쓰는지. 회사 측은 그래핀 펠리클은 실리콘 기반의 펠리클보다 열에 더 안정적이며 투과율도 더 높은 점이 장점이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수율이 낮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펠리클의 도입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EUV 노광 장비 자체가 지금 TSMC의 노광 장비 수량보다 2.5배 정도 가량 더 낮은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20대, 그리고 TSMC는 한 50대. 이 정도에서 지금 당장 펠리클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수율 문제로 발생을 했고 내년부터 이 펠리클을 적극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TSMC를 능가하는 수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EUV 노광 장비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이것에 이제 달려있죠. 수율도 높아지고 이 수율도 높아지면 공급하는 공급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회사 차원으로 그리고 물건을 받는 회사 차원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낮은 수율에도 불구하고 물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득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지금은 현재는 그냥 유지하는 단계고 이제 펠리클에 도입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그때부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EUV 노광 장비를 해서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과 함께 이득도 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